성호야, 이거 한번 가볼래? 묻지마 관광이라고 요즘 중장년층에서 꽤 인기 있대. 묻지마 관광이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른다니.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입 닫고 따라와봐. 여러분, 행복 관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목적지도 모르고 누구랑 함께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출발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래요. 내일이면 모든 게 추억이 되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지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더 이상 교직에 있고 싶지가 않더군요. 교직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빠서 몰랐는데 퇴직 후에야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5년간의 외로운 일상에 친구의 권유로 얼떨결에 따라 나선 묻지마 관광.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론 우연한 선택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야, 이러다 우울증 걸린다.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봐. 친구 동석이의 잔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더 활발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집과 동네, 도서관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 진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참, 이거 한번 가볼래? 묻지마 관광이라고 요즘 중장년층에서 꽤 인기 있대. 동석이가 내민 전단지에는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른다니.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망설이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행복 관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신청하시겠습니까? 전화로 밝고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묻지마 관광을 신청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당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모여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거였지요. 목적지도 모르고 함께 가는 일행도 모른 채로요. 유일한 규칙은 서로에게 개인 정보를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직업, 사는 곳, 심지어 연락처도요. 그저 하루 낯선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뭐 하나 싶었지만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생각에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꼭 잘 맞는 구두를 신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예순의 제 모습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 박성우 선생님 맞으세요? 어서 오세요.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 안내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연배의 중년 남녀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저처럼 어색한 표정이었고 또 몇몇은 이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 관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목적지도 모르고 함께 가는 동행도 모르는 채로 출발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진행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은 알되 성은 말하지 않고 직업과 나이, 사는 곳과 같은 개인 정보는 묻지 않는 것. 오직 현재의 대화와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모든 인연도 끝나는 것. 그게 묻지마 관광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곧 버스가 출발합니다. 안내원이 버스로 안내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상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업했던 제가, 이제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목적지까지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번화가를 벗어나 교회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여정,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처음 참여하시는 거죠? 저도 그래요. 친구가 강력히 추천해서 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친근한 말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도 저처럼 최근에 정년 퇴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묻지 않았지만 비슷한 처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누구와 짝이 될지 궁금하네요. 아침부터 설레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낯설고 불안하지만 그 안에 작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진행자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운 계곡과 울창한 숲이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하루, 그리고 낯선 이와의 만남. 어쩌면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안내원이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각자의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진행자가 이름을 한 쌍씩 불러내며 서로를 소개시켜 주었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박성우님, 오늘 파트너는 한수연님입니다. 제 앞에 선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쩐지 첫눈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산골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구경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어색함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주연 씨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들꽃 하나, 바위에 핀 이끼 하나에도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마치 아이 같았습니다. 점심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된장찌개가 나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나 사는 곳과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그 외의 이야기는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혼자라는 게 축복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외롭죠. 주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간 저도 비슷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와 고요함도 있지만 대부분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상실감과 고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가끔은 웃음을 터뜨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달려가 비를 피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수연 씨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꿈, 살아오면서 겪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지금의 고독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그리움, 그리고 퇴직 후 느끼는 무력감까지
가끔 집에 돌아갈 때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불이 켜진 집, 따뜻한 저녁 식사,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마을 펜션에서의 숙박을 제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였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연 씨와 저 사이의 대화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간간히 우리의 손이 스치기도 했고 눈빛이 마주칠 때면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도 그러셨나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의 방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수연 씨가 먼저 다가왔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저와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온기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품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부드러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서로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영혼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오랜 고독을 달래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추억이 되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해요. 수연 씨의 속삭임에 저는 모든 걱정과 망설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반지도 과거의 아픔도 없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젊은 날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채워지는 방 안에는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릴 때 저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뜨거운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그 밤, 저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마지막 포옹을 건넸습니다.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쉽지만 약속대로 여기서 끝이네요. 그것이 묻지마 관광의 규칙이었고 우리는 그 규칙을 존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지만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듯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헤어질 때 수연 씨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젯밤의 따스함과 이별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고 성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호와 수연으로만 기억될 인연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으로 돌아갔고 1년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지난날의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찾아와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라도 먹어요. 대학교 4학년인 딸 지민의 전화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민은 제게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끔 제가 외롭지는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살뜰히 챙겨주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토요일 정오
지민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민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의 모습이 어엿한 성인으로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기다리셨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한동안 못 봤더니 더 마르신 것 같은데 제대로 식사는 하시는 거죠? 지민의 걱정스런 눈빛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지민이 제안한 대로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민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정이다. 저기 봐. 아빠, 우리 학교 동기예요. 잠깐 인사하고 올게요. 지민이 저기 멀리 서 있는 여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친구가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문득 지민 친구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한수연 씨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했는지 순간 굳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 어쩐지 그날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지민이 여자친구와 함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쪽은 제 친구 문현정이에요. 현정아, 우리 아빠야. 현정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이어서 지민이 수연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현정이 어머니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과 현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 지민이 아버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 씨가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저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정이 어머니시군요. 아이들은 잠시 카페에 들러 수다를 떨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와 수연 씨는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수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말을 잇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1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의 온기, 아침의 이별, 그리고 그 후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리움까지. 잘 지내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옆모습이 1년 전 아침 햇살을 받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주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의 손이 난간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더군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회, 그리고 솔직한 마음의 고백.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1년간의 그리움과 지금의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제 말에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주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현정이도 있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과 현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했고 수연 씨는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연락처를 찍어주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연 씨와의 재회는 제게 다시 한번 설렘을 안겨주었고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휴대폰 속 그녀의 연락처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그녀에게 연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묻어둘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남산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수연 씨와 한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건넸고 그녀도 망설임 끝에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당일 그녀에게서 갑작스러운 취소 연락이 왔고 이후 몇 주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이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주말 저녁 딸 지민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이 그립다며 찾아온 딸이 반가웠습니다. 지민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빴지만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아빠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지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들로 간단한 요리를 시작하는 딸의 뒷모습이 문득 아내와 겹쳐 보였습니다.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민의 학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문득 그녀가 현정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남산에서 만났던 제 친구 현정이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응, 당연히 기억하지. 착해 보이던데. 사실 현정이 요즘 좀 힘들어해요. 어머니 때문에. 지민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라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민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정이 어머니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요. 스트레스성 위장병이래요. 현정이 말로는 과거 기억 때문에 가끔 불면증도 심하게 겪으신다고.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연 씨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다음 말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현정이 아버지가 정말 최악이었대요. 외도는 기본이고 술만 마시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거예요. 현정이 중학교 때 어머니가 용기 내서 이혼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의 눈빛에 깃든 슬픔과 상처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묻지마 관광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 중 그녀가 혼자라는 게 때로는 축복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정이도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 많이 힘들었대요. 어머니가 이혼하고 혼자서 현정이를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다고 해요. 대학 등록금도 어머니 혼자 마련하셨대요.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연 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현정이 어머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대요. 현정이한테 엄마가 힘들어도 널 위해 행복한 척했다고 하셨다네요. 자식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수연 씨의 밝은 미소와 차분한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추스르고 삶을 이어온 그녀의 강인함에 새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현정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신 거래요. 내일 병문안 가려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하신 건 아니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현정이 어머니 한 번 뵌 것뿐인데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딸 친구 어머니니까. 그리고 혼자 애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니 안타까워서 그렇지. 지민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수연 씨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용기.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은 연민과 애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의 병실에 꽃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민에게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일 현정이 어머니 병문안 갈 때 나도 같이 가면 어떨까?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요? 왜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친구 어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셨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내가 교사였으니까 학부모 입장도 이해할 수 있잖아.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빠, 현정이도 좋아할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연 씨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자신의 삶을 지켜온 강인함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 그녀의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그리움이나 설렘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은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지민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주연 씨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발견하고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성우 씨, 어떻게? 현정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지민이 아버님이 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과일도 사오셨어요. 현정의 말에 수연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문안은 짧게 끝났지만 나가는 길에 수연 씨가 저에게 눈짓했고 저는 가족들이 먼저 나간 틈을 타 잠시 병실에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상처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문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민과 현정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딸들 데리고 같이 식사하자는 제안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오늘 현정이가 시험 때문에 늦는데요. 지민이도 수업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네요. 그냥 저희끼리 식사할까요? 주연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 생긴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오랫동안 모든 걸 혼자 사귀며 살았거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며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저는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연 씨, 나 이제 솔직해지고 싶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상처와 용기, 그리고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말해주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적 드문 공원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지민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저희를 본 것이었습니다. 주연 씨의 손을 잡고 있던 제 모습을 본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급하게 그녀를 따라잡았지만 지민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고작 5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엄마한테 하는 짓인가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왔어.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 혼자라고 이렇게, 그것도 현정이 엄마랑, 어떻게 친구 엄마랑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창피해요.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아니 어쩌면 제 자신의 죄책감이 말을 막아섰습니다. 지민은 흐느끼며 돌아섰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겠다는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연 씨와도 불가피하게 연락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현정에게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딸들의 친구 관계마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주말에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저와의 마주침을 피했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있을 때는 방문을 꼭 닫아두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 드물게 일찍 돌아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밝게 물었지만 지민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간단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지민의 질문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다른 여자랑, 그것도 제 친구 엄마랑.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지민아,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왔어. 주연 씨를 만나고 난 후 비로소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지민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 기억도 없이 다른 여자와 행복해지는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은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딸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가워진 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과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연 씨도 현정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했던 현정도 점점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에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호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 어느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 갈등이 깊어갔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연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듯했습니다. 청호 씨,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특히 지민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제가 엄마를 일찍 여인 터라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그녀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향기, 온기,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습니다. 행복하세요, 성우 씨.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수연 씨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실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민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는 제가 비에 젖은 채로 들어오자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처음으로 지민이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 소소한 관심에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주연 씨와 헤어졌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아직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지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최소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수연 씨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연과 헤어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수연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민이 오늘은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이 있어 늦게 들어올 거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홀로 간단히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수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지민이 돌아오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락이 오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겠지만 이날따라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는 계속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더욱 초조함을 키웠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우님 되십니까?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 박지민 씨가 교통사고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병원 위치를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움켜쥐고 있는 내내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지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 골절과 뇌진탕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진정하시고 기다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처치실 앞 의자에 무너지듯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민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성우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연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놀랍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현정이가 알려줬어요. 지민이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에게 연락했나 봐요. 지민이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연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지민은 새벽 2시경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의사의 말처럼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상당 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민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주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지민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더니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있는 수연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지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연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왔어. 하지만 내가 불편하다면 나갈게. 주연은 짐을 챙겨 병실을 나갔고 지민은 제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왜 아줌마한테 연락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지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강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연락한 게 아니야. 현정이가 엄마에게 알려준 것 같아. 주연 씨는 정말 걱정해서 온 거야. 지민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과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픈 몸 상태에도 수연을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연은 그 후로도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지민이 거부감을 표현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것을 챙겨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지민을 간호하지는 못했지만 제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집에 다녀올 동안 병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왜 계속 오는 거예요? 아빠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지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정이가 내 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런 상황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너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처음처럼 노골적으로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수연은 지민이 좋아한다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민이 자고 있는 동안 조용히 병실에 들어와 침대 옆 테이블에 책을 놓았습니다. 예언한 지민은 책을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현정이가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알려줬어? 시간이 많이 지루할 텐데 읽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지민은 수연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책을 들어 첫 페이지를 펼쳤고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책을 던져버리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미한 변화였지만 그래도 변화였습니다. 매일 밤 지민이 잠든 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수연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의 일과 지민의 간호를 병행하느라 쉽지 않을 텐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민이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데. 숨겨둔 질문을 꺼냈습니다. 주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걱정이 제일 많이 됐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도 보고 싶었어요. 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민의 차가운 시선과 거부감을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지민의 퇴원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연이 가져온 죽을 지민이 조금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맛있다고 칭찬하거나 감사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볼래? 체력 회복에 좋을 거야. 주연의 권유에 지민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몇 숟가락을 더 먹었습니다. 제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지민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이 계속되며 수연의 헌신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완고한 태도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민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축을 받아 병실 안을 걸을 수도 있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긍정적인 소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퇴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저와 수연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일로 잠시 병원을 비웠던 저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민과 수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했지만 적어도 수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민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어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는 것, 그때 자신을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모든 것이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게 답답했어. 특히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나를 위한 마음에서였던 것 같아.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민의 친구들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병실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고 오랜만에 지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고 할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가지 마세요. 친구들이 아줌마가 가져다 준 간식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지민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지민이 수연에게 자발적으로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있어달라는 요청을.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미소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민은 며칠 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돌봐준 수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인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고 가끔은 작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고 거리감은 있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든 어느 날 지민의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퇴진 후 중요한 검사가 있다며 지민을 데리고 갔고 저와 수연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온 지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검사 결과에 따라 다리 재활 치료를 더 오래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이대로 걸을 수 있게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용감하게 견뎌왔지만 이제야 불안과 두려움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지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민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넌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어. 아니, 뛰고 춤추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봤거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수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와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깊이 잠든 후 병원 정원에서 수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살랑이는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지민이의 표정이 달랐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민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의 담당 간호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민이 병실 밖에서 수연이 피곤해 보인다며 간호사에게 커피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지민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고 지민의 태도는 더욱 변화했습니다. 수연이 치료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치료사와 상담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찾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민은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특히 수연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가며 매번 재활치료에 동행하는 모습은 지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오랜만에 산책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민이 병원 정원을 잠시 걸어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저와 수연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떼는 순간 지민의 얼굴에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아파요. 지민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수연의 따뜻한 격려에 지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모습을, 아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지민이 수연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해. 너희 아빠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내가 불편해한다면 나는 물러설 수 있어. 주연의 솔직한 고백에 지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어쩌면 수연의 진심이 조금씩 지민의 마음에 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어 이제는 짧은 거리를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음 주 퇴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연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 지민을 돌봐주었고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는 밤새 병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저와 수연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지민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걷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믿어주셨죠? 문득 지민이 수연에게 질문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아버지처럼 의지가 강한 아이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지민은 그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수연도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민은 담당 의사와의 상담 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로 이번 주말에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했지만 병원 생활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민은 기뻐했습니다. 아빠, 집에 갈 준비해야겠다. 그동안 조금 답답했거든. 지민의 말에 저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연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이제 병원 생활이 끝나면 수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민도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수연은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병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의 병원 음식에 질린 지민은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치 작은 퇴원 파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지민과 수연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수연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의 행복보다 내 감정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민의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줌마와 함께하는 것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엄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민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민도 저를 꼭 안으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내 마음을 알아줘서.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의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통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지민이 손짓하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줌마에게 많이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줌마가 저와 아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요. 나중에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민은 용기를 내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아줌마와 함께 있을 때 제가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아줌마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수연은 말없이 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지민은 수연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연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함께.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 셋은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민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드디어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아빠, 아줌마 우리 집에 자주 초대해요. 같이 요리도 배우고 싶고, 아니면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랑 현정이랑 자매 되는 거예요? 지민의 갑작스러운 농담에 수연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수연을 바라보니 그녀도 부끄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연은 주말마다 우리 집에 방문해 지민의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지민과 수연은 특히 요리를 함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지민이 엄마의 레시피를 수연에게 알려주고 수연은 자신만의 비법을 지민에게 전수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금요일 저녁, 지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계획이 있어요. 현정이네 가족이랑 같이 나들이 가는 건 어때요? 춘천 호수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폈대요. 지민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수연과 지민, 그리고 현정까지는 가끔 만났지만 우리 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시간을 확인했고 피크닉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지민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저도 오랜만에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수연과 현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현정은 지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딸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팔짱을 끼고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리네요. 주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연의 손이 제 손을 스치자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호수공원은 벚꽃이 만개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호수 위로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민과 현정은 셀카를 찍느라 바빴고 우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주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함께 약간의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나도, 아이들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지민과 현정이 뭔가를 속삭이더니 킥킥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끼리 좀 돌아다닐게요. 두 분은 천천히 데이트하세요. 지민의 말에 우리 둘 다 당황했지만 두 딸은 이미 웃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우리는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내 수연의 손을 잡고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꿈만 같아요. 1년 전 그날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주연의 말에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된 그 하루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의 만남은. 주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벚꽃가지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벚꽃 잎들이 두 사람 위로 흩날리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주연 씨,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을. 갑작스러운 청혼에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할게요.
언제까지나.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민과 현정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딸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축하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현정의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주연을 집으로 초대했고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그때 묻지마 관광에서 처음 봤을 때 당신이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알았나요? 주연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단지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걸. 그 말과 함께 수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1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아픔을 잠시 잊기 위한 위로였다면 지금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연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녀도 열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와인 향기와 그녀의 체향이 어우러진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고 저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기며 다시 한번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오늘 밤은 더 특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육체적 위로가 아닌 영혼의 결합과도 같았으니까요. 당신을 다시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주연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의 목선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그녀의 손길은 제 가슴과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치는 달빛, 깊은 숨소리,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 이름.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가 그 순간 만들어졌습니다. 60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모든 것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키스는 앞으로 함께할 무수한 날들에 대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진정한 반쪽.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맞이한 햇살은 더욱 찬란했습니다. 주연은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함께 나눌 아침 식사, 함께 걸을 산책로, 함께 웃고 울 수많은 날들.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결정 이야기해야겠죠? 주연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일이 많아요. 결혼식, 새집,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한 모든 것들. 주연은 기쁜 듯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며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한적한 교회의 작은 정원에서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지민과 현정은 들러리가 되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연은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60에 가까운 신부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를 나눌 때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을 견디고 찾아온 행복이기에 더욱 가치 있고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묻곤 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피로 연중의 수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지금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와 부족함까지도 품어안는 더 깊고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민과 현정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두 딸의 학교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은 마치 우리의 새 출발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연은 정원에 다양한 꽃과 채소를 심었고 저는 작은 서재를 꾸몄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책을 읽는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청우 씨,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느 평범한 저녁,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지민과 현정이 함께 집에 와 식사를 했습니다. 두 딸은 이제 친자매처럼 가까워져 있었고 서로의 고민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수연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연은 그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현정 역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가장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 수연에게 안겨 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묻지마 관광 코스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버스 정류장, 같은 식당, 그리고 그날 밤을 보냈던 그 모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헤어질 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일 줄은. 계곡 옆 벤치에 앉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은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힘든 이혼을,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외로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함께 나눌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걸어갈 여정. 늦게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1년 전에 친구 따라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묻지마 관광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꿈에도 못 꿨겠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이에요. 인생의 황혼기, 누군가는 저물어가는 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롭게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으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풍부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황혼기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